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6월 28일.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제 6월달도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내일하고 모레는 6월달 매매 나머지 것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7월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내일 당장 6월 매매 개념으로서는 저번 주 금요일 날 6월 달 매매는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틀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6월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말일 날에 또 막 용 잡을듯이 뛰어다니면서 큰 돈 벌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본다는 그런 마인드로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미션 종목들을 역시 제가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전체적인 마인드는 관망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세주 좀 뽑아 보았고 특징주는 그냥 보라 이랬는데 전부 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죠. 6월달에 실질적인 매매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종목들 자체가 시가 다 높았죠. SK케미칼도 6%. 물론 다 반응은 조금씩 보여줬습니다만은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하나우도 6%. 시가 다 높았죠. SM생명과학도 이것도 바로 크게 흐름은 없었는데 그저 내려오는 모습. 이런 걸 간이 보면 아침에 시가를 높이 띄우는 종목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더구나 월말에는 아침 시가를 많이 띄우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 과연 어떻게 할까? 내일이 어떤 요일에 어떤 축을 가지고 무슨 금요일인가 무슨 주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매매가 쉽지요. LNF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가는 다 높이 뛰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건지는 게 없는 그런 매매였죠. 그래서 제가 관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오늘 금요일장에 SK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동국과 CS 베어링은 이제 장 마감 때 상한가를 들어갔지만은 하루 종일 SK네트워크스 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상한가가. 이런 날은 제가 말했죠. 시장 안 좋다고. 아침장에 땡 해가지고 한 30분 안에 상종목들이 그래도 몇 종목 들어와 있고 이래 되는데 아예 다들 안 됐죠. 붙으려고 막 한 종목은 있었지만은 끝까지 유지를 해준 종목이 있었죠. 그런 장에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훨씬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금요일 미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보라. 보고 있으면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몇몇 분이 뭐라고 뭘 해놓았던데. 잠깐만요. 댓글에 물어보신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보았는데, 김은혜 씨가 적어 놓은 댓글 같은 거 보면 매도 시점을 잡을 때 기세에 따라 호가창 보면서 매도를 잡을까요? 아니면 5분봉 차트 보면서 잡을까요? 항상 매도 시점을 놓쳐서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또 이 내용과 보면은 여기 밑에 이분 박세조입니까? 이분 글을 적어 놓은 거 보면 이분 내용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내용 같네요. 보니까 봅시다. 시초가 매매 시 1분봉, 3분봉, 5분봉 등등 어느 분봉의 변동성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래를 지켜보다 진입할 시점과 종목의 상방 하방의 방향성을 아직도 정확하게 신호로 캐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번 약절하거나 손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분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뭐라 할까요? 아직도 이 작은 추세에서 머물러서 자꾸 매매를 이제 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매도 시점을 잡을 때 기세에 따라서 호가창 보면서 매도할까요? 5분봉 차트 보면서 잡을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도 시점은 상당히 좀 복잡하죠. 대답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날의 시장의 판세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이슈, 그리고 뭐 그날의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떤 종목은 아침에 시가에 먹고 나와야 될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아침에 1차 파동을 먹고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종목은 2차 파동을 먹고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의 판세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규칙처럼 매도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하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흐름의 기세를 보라. 그래서 기세가 멈추는 시점을 매도로 잡는 것이 저거 좋거든요. 예를 들면 시가 5%로 아침에 땡 출발했는데, 땡 하고 출발을 딱 했는데 탁 멈추는 시점,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추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 흐름의 기세의 흐름, 호가창을 가만히 보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 어느 딱 되는 시점, 딱 멈추는 시점에 보면 대체로 뭐 5% 수익권이나 대체로 10% 수익권이나 그런 것에 딱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 강한 놈은 5%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눌림 받아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더 강한 놈은 10%권까지 갔다가 밀려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또 가는 수도 있고, 5%권에서 와가지고 반등이 나는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매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지를 않고 종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 잡을까요? 5분봉을 차트를 매도를 잡을까요? 이 말 뜻 자체가, 나는 이 종목을 몇 프로 정도가 되면 나는 매도를 칠 것이다. 그 매도에 대한 관점은 벌써 시나리오를 짜면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시나리오를 짜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도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지점에 주면 진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반등이 일어나면 어느 지점에서 난 챙기고 내 목표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 정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 흐름만 보고 결정을 하려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정신만 사납고 마음만 탐욕만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먹었는데 올라가면 혼자서 한탄을 하고, 그리고 조금 안 팔 걸 팔았는데 또 뭐 올라가 버린다든지, 더 가지고 있었는데 또 내려가 버린지, 그럼 혼자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시초가 매매 시 1분봉, 3분봉, 5분봉 등등 어느 분봉의 변동성에 비중을 둬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굳이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침에 시초가 매매는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분봉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분봉이나 어떤 여러 가지 봉에 대한 변동성의 비중은 아침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약간 한 30분 정도 지나간 뒤에부터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뭐 저점도 따지고 고점을 따지면, 아침에는 오로지 기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매도 시점이나 어느 분봉의 변동성을 비중을 둬야 해야 효율적이냐, 이런 말에 대답을 꼭 원한다면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충실한 시나리오를 안 짰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종목을 우리가 저녁에 대부분 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그 종목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트레이더라면 저녁에 내가 내일 공략할 종목을 적어도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내일 공략한 종목들을 운용법이 내일 공부하기 위해서 종목을 도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들을 이제 도출을 시키는 자체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이렇게 섹터를 구분을 시키고 그 섹터에 대한 종목을 또 나열을 시키고 그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딱 잡아 놓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기세주 섹터에 1번, 뭐 그리고 뭐 이슈주 섹터에 1번, 대체적으로 1번이라고 올려놓은 스스로가 1번이라고 올려놓은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관심을 받으면 가장 승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한 5종목을 뽑더라도 그 중에서 1번을 스스로가 꼽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침 되면 대부분 다 그 종목들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겠죠. 그래서 저 1번이 안 움직이면 2, 3번은 안 움직인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종목도 뭐 튀어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뭐 아침에 뭐 하나의 섹터에 뭐 2종목, 3종목 했다면 적어도 그 3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는 짜 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에서 지금 얘가 뭐 2% 올랐다. 그러면 얘가 내일 아침에 잡힐 수 있는 어떤 시가의 한도, 내는 얘가 5% 이상 시가가 잡혀 난 거래를 하지 않겠다. 2%나 2% 근처, 그렇다면 아래 위로 1% 정도의 갭을 주고 잡아주면 나는 이것을 3분할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진입 방식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는 세워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입을 한 후에 대응 방식이겠죠. 상승을 했을 때 나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 짓겠다. 하락을 할 때 나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이 개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매도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 자체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를 아예 짜놓지 않고 당일의 흐름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일의 흐름만. 자, 이 종목 같은 것도 뭐 보면 시가가 뭐 11% 출발해서 고가가 29% 찍었는데, 그럼 이런 종목을 시나리오를 짠다면 이놈이 내일 시가를 몇 프로 잡아주면, 어느 선에 잡아주면 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몇 가지 경우에 짜야 되겠죠. 올라갈 때의 상황, 뭐 내려올 때의 상황, 그런 것을 짜 놓으면 굳이 분봉을 보고 지금 아침에는 그럴 상황이 못 된단 말이죠. 그 바쁜 보통 탁 튀겨주면 시초가 매면 탁 튀겨주면 그냥 1, 2분 안에 끝난다는 거죠. 길어야 30분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끝난단 말이죠. 근데 분봉을 놓고 뭐 분봉의 저점을 찍어주면 뭐 어떡하고 분봉의 고점을 찍어주면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죠. 굳이 그런 걸 볼 필요 없다. 그거는 9시 30분 뒤에 흐르고 나서 2차 공략을 생각할 때만 그때부터는 봉을 본다지만 아침에 시초가 공략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일봉이나 분봉, 틱 안 봅니다. 적어도 아침 30분 동안은. 뭘 보느냐? 그냥 이 숫자만 봐요. 숫자. 얘가 시가에 몇 프로 출발했지? 숫자만 본다는 거예요. 숫자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려간다? 그러면 뭐 기본 설정해 놓고 뭐 3%면 3%, 5%에 다 스탑로스를 다 항시 스탑로스 걸어 놓거든요. 데이나 뭐 어떤 매매를 하든 항시 세상 일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목을 딱 아침에 땡하고 진입하고 나면 딴 거 안 보고 종목이 오르락 내리려면 안 보고 스탑로스도 먼저 겁니다. 이 종목은 내가 볼 때는 이 지점을 깨면 오늘은 틀릴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지점이 3% 폭이야. 그러면 이놈은 3%를 거는 거예요. 무조건 5%만 거는 것이 아니고 이놈은 여기 이 지점을 깨면 오늘은 틀린 거야. 하지만 이 지점까지를 버텨주고 꼬리를 달아준다면 이 지점은 이놈은
내일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지점이 6% 정도 돼. 그러면 6% 정도에 저는 스탑을 겁니다. 1%를 더 주고. 굳이 5%라는 것에 얽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전날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때 여러 가지 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야 되죠. 당일날 그 흐름을 보고 막 하려고 하니까 손발이 어지럽죠. 그러면 자 내려올 때는 그래 했다 치자.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까? 아 이놈이 전일의 고점이 지금 맺히는 지점이 요 꼬리가 이 지점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만일에 올라가면 끝까지 먹을래 하지 말고 그 밑에 지점에 요까지만 딱 오면 내가 먹자. 그래서 내일 만약 상승을 한다면 이놈의 꼭다리에서 팔자. 자 그러면 거기가 가격대가 얼마가 나올까? 여기까지 오는데 만일 내일 시가가 얘가 지금 시간에서 2% 올랐으니까 내가 허용하는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시가가 시간에 2% 올랐으면 혹시 1.5%나 뭐 1.8% 뭐 1%대 잡힌 경우와 3%대 잡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아래 위로 1%를 준다면 그러면 진입을 할 텐데 5% 6% 적어도 2% 이상의 변동성이 있으면 본다라는 기본적인 진입에 대한 기본점도 잡아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했던 방향 아래 위 1%에서 뭐 형성이 됐다 시가가 그럼 내가 원하는 적절한 타점이네. 1차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냥 쭈르르 올라간다. 자 그러면 그때 먼저 언제 팔을 때 그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올라갈 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을 잡아놔. 대부분 잡죠. 나 손절포 5%, 3% 잡았는데 올라갈 때는 뭐 흐름을 보면서 매도한다. 그러면 안 되죠. 매매는 간결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간결함의 가장 기본인 것은 스스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하기 전에 스스로의 개념을 잡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내가 스윙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난 분할로 할 것이다. 그러면 각각에 난 얼마씩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걸 대의로 보고 있다. 그럼 나는 내 자금이 2천만 중에서 뭐 1,000만 원을 넣으니까 5%가 뭐 50만이다. 난 그저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면 5%딱 수익권 주는데 그냥 팔면 돼요. 사람 욕심이 안 그렇다는 거죠. 계획이 없이 그냥 하면 막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종목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한 10% 걸릴 것 같다. 그럼 난 저기에서 팔 거야 라면 그냥 꿋꿋하게 놔두는 거죠. 꿋꿋하게. 거기 딱 오면 칼날같이 탁 잘라먹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 잡아놓고 아침 시장을 딱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에 뭐 흐름을 보고 호가창을 잡고 분봉을 보고 어떻게 한다? 그거는 시초가 매매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는 흐름에 좀 민감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뭐 차트 보고 뭐 이러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만일에 뭐 기세수 섹터 한 3종목을 있다. 그럼 어제 기세주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아침에 딱 언제 넣지요? 그래 놓고 땡 하면 차트 보고 뭐 지지원 저항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일봉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냥 그 관중에 올려져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생각대로 좀 움직여 준다면 내가 생각했던 타점까지를 끌고 가지요. 그래서 그 타점 보면 어김없이 거기서 매도가 나가지요. 근데 내 타점을 안 주고 도로 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죠? 본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땡 했는데 하락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손절 정해놓은 손절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땡 할 때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스탑로스도 먼저 탁 발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탁. 같이 땡 하면 발동을 먼저 시켜놓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왜냐면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땡 하자마자 뭐 한 놈이 뭐 훅 밀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집 살 건데 돈 한 5억 원 있는 거 이거 찾아야 되겠다. 아침에 시가부터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세상 일은 모르죠. 그냥 항시 스타노스는 딱 걸어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하는 내용 자체가 질문 자체가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욕심이 많은 거죠. 당일로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전날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시나리오를 짰다면 나는 이 종목을 내가 가진 돈이 얼마니까 자기의 포지션을 먼저 체크를 하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일 이놈이 어떤 환경이 되면 얼마를 넣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놈이 수익을 줄 때는 어디에서 매도를 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올릴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은 얼마다. 아니면 나는 내일 이놈은 5%만 먹을 것이다. 올라가면. 하락을 하면 3%만 줄 것이다. 그렇게 잡아놓으면 분봉 차트고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하고 막 뭐 저점 고점 이렇게 잡는 것은 그건 그냥 그냥 스캘퍼 같은 것 아주 초단차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잡고 빨리빨리 흘러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매매를 제가 여러분들 말한 것은 시초가 매매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그런 차트나 그런 곳에 눈 돌리지 말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한 10시 지나서 9시 반 지나서 10시 지나서 이제 종목들이 일자 파동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뭐 쌍거리도 있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챙기도 무방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정확한 원칙, 정확한 집중력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많은 보조 기표들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는 시가선과 보합선 이 두 개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폰으로 해도 자기 머릿속에 시가와 보합은 충분히 입력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안 봐도 거래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거든요. 그리고 초보분들도 다른 복잡한 뭐 보조지표보다는 이 두 개만 놔놓고도 진입과 청산을 공격과 후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주로 자꾸 말씀을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근데 이 기본이 가장 어찌 보면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먼 세월을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서 먼 길을 어느 한 사람이 걸어왔다 칩시다. 30대 주식을 시작해서 40대가 돼 10년 동안에 몇 억을 잃어가면서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뭐 보여. 근데 자금이 이제 한 뭐 돈도 없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 45살 되니까 이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됐어. 이제 또 나이가 50이 넘어갔어. 또 이제 60이 넘어갔어. 70을 또 넘어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이 출발한 이 사람이 30대 출발해서 40대까지는 안 해본 매매가 없죠. 대부분 다. 자기한테 맞는 매매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수많은 매매법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잘한다는 사람들 홍대 따라다니면서 한 개라도 더 알려고 목이 마르니까 그런 세월을 한 10년 내저 좀 느린 사람은 빨리 자기 트레이딩 툴을 찾지 못한 사람, 자기만의 트레이딩 툴을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고생을 해요. 예. 이것도 좋았다, 저것도 좋았다. 근데 그 모든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마인드거든요. 탐욕이란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란 트레이딩을 했는데 수익은 나. 이거 괜찮네 했는데 지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안 나와. 큰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근데 이걸 또 보니까 이거는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것은 지가 또 이 정도의 어떤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한데 적어도 몇 년 동안은 3년이나 한 5년 동안은 꾸준히 수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워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거 돈 돼야 하면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돈 벌 거라고 그거 아니거든. 세상에는 뭐든지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걸 역행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면 아주 뛰어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런 지난한 세월을 겪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 매매가 가장 낫더라 이 말입니다. 뭔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부분 다 이 매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거기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죠. 그래서 두 분은 그 질문에 남기신 두 분은 지금 매매 관점을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날 어떻게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인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전일에 공부가 안 됐다는 뜻이죠. 어느 종목의 변동성이 많은 분봉 차트를 보고 할까요? 라는 자체도 이미 대답이 틀린 겁니다.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일에 시나리오를 짜고 나름대로 공부가 잘 돼 있다면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느냐 틀리냐는 그 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항시 시장의 판세를 먼저 읽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저 종목의 기세를 먼저 읽어라. 그 이유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보면 되지. 무슨 뭐 차트 보고 아침에 정신없는 날에 그런 매매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폰으로 한다면 어떻게 차트를 보나요? 앞으로는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폰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건데, 그리고 집에서 전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뭐 이것저것 볼 그래서는 안 돼요. 오로지 정신일도 탁 저 종목의 흐름 가나 안 가나 그럼 간다 가면 그럼 난 어디에 매도하기로 했지 어제? 난 어디였지? 어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는 거라. 욕심이 자꾸 앞으로 가니까 그렇게 시나리오 짜놓고도 안 한 사람이 있어. 나는 어제 이 지점은 팔 것이다 했는데 막 올라가니까 오 이만큼 갈 것 같거든. 안 팔아. 뭐 쪼르르 내려와 버리네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 정도 팔 거라고 했으면 꼭다리는 안 팔았지만은 이 정도 수익은 정확히 먹었을 텐데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라 더 갈 거라고. 그럼 쪼르르 내려와 버리네.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아침에는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녁에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을 항시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내가 말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목에 접근하는 개념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놈이 살아주면 다음을 볼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분할로 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 나는 오늘 데이로 볼 것이다 하면 내가 전일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의 매도 시점까지 오면 난 어떻게 할 것이다. 안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난 5%, 깔끔하게 10%. 이게 딱 정해놓고 마무리 봐야 되는 거죠. 밀렸다 내려오면 본절, 상승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상한가를 가든 말든 생각지 못하게 하락으로 꺼지면 얼마의 매도. 차트가 필요 없지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렵거든.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부단히 공부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많은 종목들을 지금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뭐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해준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조차 다 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나리오를 짜고 공부를 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공부도 안 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뭔가 하나를 이루고자 한다면 본인의 열정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아유 난 이미 늦었어 이런 건 없거든요. 나이가 70이 돼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부는 늦다라는 말은 절대로 그건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트레이딩이
자기만의 툴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주식에서 여러 가지 트레이딩 해본 것들 중에서 그나마 자기의 성향과 자기가 제어가 가능한 트레이딩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갈고 닦고 하면 됩니다. 다 마인드가 문제죠. 손실을 보고 주식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수많은 회원들을 겪어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소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해도 지놈이 안 먹으려고 하면 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뭐라 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온갖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물가까지 끌고 왔지만은 마지막은 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고 스스로가 열망이 가득한 애들은 금방금방 자리를 잡아 나갔어요.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한 1년 반 동안 이 동영상을 하면서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은 제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좀 대충 아시잖아요. 남들은 쉬는 시간에 저 안 쉬죠. 남들 저녁에 술 먹고 막 놀고 친구들 만나서 뭐 파티 즐기고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 자료 옮기고 내일 회원들 공부할 거 옮기면서 어떤 날 새벽 1시 2시까지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도 아직 배움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항상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거든요. 새벽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풀로 일합니다. 왜냐면 그리 해도 제가 목이 마르니까요. 좀 더 현명한 매매를 할 수 없을까? 좀 더 완벽한 매매를 할 수 없을까? 좀 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리딩 운용자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혼자서 오만 100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음을 던져주신 그 두 분의 내용이 거의 둘 다 약간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한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 그리고 나는 어느 것을 보고 나의 매매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줄이시고요. 자, 오늘 뭐 그 두 분 때문에 또 말이 길어졌는데 저번에 제가 종목 분석해 주는 것도 그런 거 올리지 마십시오 한 이유도 그래요. 제가 성격이 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려. 자, 전일 미션 종목들 다시 돌아갑시다. 전일 미션 종목들은 별 큰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거의 없었다. 역시 월말에 이제 마지막 중환이라는 의미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감싸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망을 했다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우 하나만 장 마감 때까지 비슷하게 왔을 때까지 이놈만 있었거든. 상가가 시장에. 그거는 그런 날은 정말 안 좋거든요. 관망이 돈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내일은 월요일이지만은 그래도 역시 기본적인 마인드는 관망입니다. 언제까지? 내일 모레까지. 왜? 뭐 아무거나 막 달라붙으면 되지. 뭐 좋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정시나 뭐 우리 정시도 전체적으로 이슈가 큰 게 없습니다. 이슈가 없다. 있다고 해봤자 뭐 지금 뭐겠으면 코로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지금 뭐 오늘도 주말에 이슈를 봐보지만은 다 그냥 그래요. 뭐 특별히 시장을 장악할 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도 그냥 관망 위주로 하고, 꼭 공략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 정도 딱 승부로 봐서 마무리 짓고 시장을 관망한다.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자, 그래 되면 7월 달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꿔지죠. 7월 달이 되면 이제 뭐 거의 신규 상장 시대가 올 것 같은데, 7월 달에 제법 좀 많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씩 또 승부를 걸어 나오면 되는데, 월말에 또 대나 깨나 막 용잡을 듯이 난닝구 벗고 빤스 하나 입고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막 뛰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날이 흐린지 비가 오는지 햇빛이 짱짱하는지 폭염이 오는지도 모르고 맨날 뛰어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 손실을 보신 분들은 매일 마음이 바뀌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도 혼자서만 막 바빠요. 시장은 그냥 아침에 땡 해서 그냥 마칠 때 되면 오늘 뭐 0.5% 내렸습니다. 뭐 0.1% 올랐습니다. 코스피 1% 올랐,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혼자서는 마이너스 30% 갔다가 플러스 30% 갔다 혼자서 난리예요. 그런 매매를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간결하게 마무리 짓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돈도 쌓이고 고수가 돼 간다고 했죠. 그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상한가 매매가 왜 돈이 버느냐 하면, 수익을 많이 벌어서 번다? 물론 그것도 뭐 한 9가지, 1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라서 묶지만 상한가 매매는 통으로 먹는 이제 그런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간 작은 사람들은 남들이 20% 먹는데 지는 5%밖에 못 먹어요. 이것도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상가는 수익을 많이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딴짓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즉, 상가 매매 고수들은 매매하는 날짜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진입하는 상황이, 지금은 내가 충분하게 내 자금에 몇 프로를 진입을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으면 그때 되면 활발하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놉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데이트레이딩 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뭐 10종목, 20종목 그렇게 하는 미친 트레이드는 없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스캐퍼라는 것은 그냥 한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뭐 중반까지는 가능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분들은 젊고 막 손발도 빠르고 뭐 체력이 좋을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그거 못해요. 스캘핑은 나이가 들어가면 데이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스캘핑 같이 단추세를 보는 매매는 못한단 말이죠. 약간의 소추세, 약간의 중추세, 그리고 아니면 대추세를 보든지, 데이트레이딩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스캐핑 같이 단추세로 1%, 2% 먹고 나오고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손실이 없는 사람은 가능해요. 이 모든 트레이딩은, 지금 이런 추세 트레이딩도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통용이 안 됩니다. 뭐 단추세고 소추세고 중추세고 대추세고 다 필요 없어요. 묶이나 집어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자기 트레이드 툴도 없고, 반짝임에 들어가는 거죠. 절대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돈을 번다. 수익을 많이 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수를 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주식 고수가 되나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된다고.
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설득은 지금 하지 마라.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뭐 이 정도 했으면 좀 답이 됐을라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 답에 앞으로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질문 많이 하면 제가 보시 40분 가까이 지금 그 두 분 대답해 준다고 일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고쳐지지가 않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답이 됐을 거라 보고 내일 미션 좀 뭐 그래도 관망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보자. 이슈주 섹터 한번 보죠. 이슈 섹터를 뭘로 보나 봅시다. 신일제약, 세원, 지앤원 에너지, 카이노스메드, 그리고 S에너지. 뭐 이슈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반응이 없으면 멍텅구리니까 반응이 없으면 멍텅구리니까 가만히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신일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요 근래에 뭐 자, 코로나에 대한 관련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요 근래에 가장 가까웠던 뭐 이슈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뭐 덱타메타수인가 그런 거 있으니까 시간에 4% 올라 있으니까 역시 서둘지 마시고 월요일 날 또 막 용잡을 듯이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세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있는데 시간에선 7% 올라 있는데 시간에 그 창을 보면 지금 7% 올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그 단가는 정확한 시간에 들어온 매수세는 한 3% 정도로 인정을 될 것 같아요. 숫자는 7자로 나와 있지만 참조하시고 지혜는 에너지는 지금 오늘 뭐 동국 금요일 동국이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뉴그린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관리도 올라 있는데 뭐 조금 같이 한번 보죠. 혹시 흐름을 따라가 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시간에서 지금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기 때문에 내일 뭐 그린 뉴딜 관련주가 좀 흐름이 좋으면 다시 한 번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여유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고 카이노스 매드는 뭐 지금 나름대로 뭐 흐름이 차트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도 다시 180 이근에 자기들 또 가져오고 나름대로 조금 뭐 치매나 이런 쪽에는 조금 특화된 기분이니까 시간 내에서는 3% 정도 올라 있거든요. 카이노스는 네, 흐름을 보고 이놈 뭐 차트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된 종목이니까 보시면 줄이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S에너지는 지금 시간에 보면 모비스가 상한가를 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거 뭐 그린 뉴딜 관련주로 좀 돼 있는데 내용이 보면 태양광이라 인공태양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환경 인공태양 태양 그럼 뭐 태양광이라는 말도 좀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S에너지가 2% 정도 지금 관심을 받았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차트상도 나쁘지 않고 뭐 기관들도 매출돈 좀 사고 있죠. 그래서 시가가 높지 않으니까 내일 흐름을 보고 차트를 줄여보면 이놈도 올해 거는 벌써 뛰어넘어서 이제 내년 거를 뛰어넘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니까 흐름은 뭐 전형적인 상방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올려주고 쉬어주고 시간과 에너지의 파동을 정리를 해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 이렇게 되겠죠. 가격대도 뭐 많은 때가 아니니까 뭐 나쁘진 않고 그래서 일단 이슈주 섹터는 이 정도만 봅시다. 그래, 보되 항시 제가 말하지만 이슈주 섹터는 시장의 그 이슈가 먹히지를 않으면 멍텅구리가 된다. 그게 서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내일 기세주 섹터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하루만 더 끈을 조금 놓아 봅시다. 한번 하루 더 내려올 수 있게끔 모레쯤 기세주는 한번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쪽인. 기술주 섹터는 내일 뭐 한번 같이 한번 보죠. 큰 그거 아니더라도. 왜냐면 지금 상한가 별로 없으니까. 덕양산업, 나노, 엔텍 이 정도 한번 봐주시고, 요 정도 하나 봐주시고, FST는 내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봅시다. 제가 긴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3.9%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봉이 나와 있는 것보다 시간에서 3.9% 빠진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내일 뭐 플러스로 시가 출발할 리는 없겠죠. 뭐 이 정도나 빠져서 출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간 여기서 좀 더 내려와야 되죠. 더 내려와서 한번 진입을 하는 쪽으로. 요 뭐 마치 금액도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잡읍시다. 그래서 이놈은 받아주는 마인드로 내일 목표는 꼬리를 달아주고 요렇게 양봉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맞히는 걸로. 그래, 다음을 보죠. 이지바이오는 살아날 지금 이것도 그 개념이 FST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시간에서는 1.1%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천천히 분할로 살아나면 이놈도 목표는 약간의 꼬리를 달아주고 옆에 이렇게 좀 세워주는 것으로. 밑에 5만원짜리 글자도 잘 보이네.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시간 내에서 0.4%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으니까 이 꼬리 부분에 빨갈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파랄 때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로 파랄 때 들어가서 빨갈 때 판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월말입니다. 뭐 그저 계속 팔아지면 팔아야죠. 이제 내려오면 뭐 잘라주고. 신일도 마찬가지. 아니지 신일 아니고. 내가 글자를 다 지어버렸네. 아이 참네. 다시 적어 놓을게요. 언제 또 글자를 다 지어버렸노? 그참. 그래, 내일은 제가 말했죠. 전체적인 마인드를 관망 마인드로 합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할 거는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해본데 서둘지 말고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확인을 하고 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 같이 한번 봅시다. 보고. 그래가지고 내일 보냈죠. 기세주를 좀 공략할 게 많은데 그거는 하루 더 있어 봅시다. 있어 보고 하도록 하죠. 오늘 좀 두 분 대답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좋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월요일은 눈치장이 심합니다. 아시죠? 눈치장이 심한 날인가 시초가에 항상 조심해서 매매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주말인데 잘들 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말은 주식 같은 거 있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했죠. 그 힘이 또 한 주를 움직이는 힘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내일 또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죠.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원의 문제였습니다.